진도로 한번 나가봅시다. 등차 수열. 야, 수열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괜찮으시죠? 수를 나열하는 거 한번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수열인 등차 수열이 먼저 등장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뭐가 일정? 합의 일정?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뭐가, 말 그대로 해석해. 뭐가 일정?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거의 등차 수열.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차이. 영어로? 차이 영어로? 그래서 맨 앞자인 D를 갖다가 우리는 이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자, 그럼 등차 수열 AN이 있으면 얘들아 우리가 포커싱 할 거는 두 가지야. 몇 칸 차이인가? and 1차 함수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A1, A2, A3 뭐 AN-1, AN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바로 옆에 있는 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그러니까 공차 한 번 더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1과 A3는 몇 칸 차이냐? 두 칸 차이니까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3는 A1으로부터 두 칸 떨어졌다라고 표기를 한다고. A2는 A1으로부터 한 칸 떨어졌다고 표기한다고. 그렇다면 A1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겠니? n-1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n-1 D를 더한다고. D를 n-1번. 그래서 A1 플러스 n-1 D라는 요 놈을 뭐라 부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자. 기억납니까? 자, 근데 나는 일반항을 연립해서 푸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었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무조건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야. 웬만하면. 그게 더 편해. 그래서 즉, 얘들아 여기에서 변하고 있는 문자는 누구일까? 다시. 차이가 일정한 게 등차 수열이래. 야, 그럼 그 차이를 D라고 했는데 D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일정해야 돼. 이거 일정한 값이야. 됐어? 그 다음에 첫째 항도 일정한 상수값으로 문제에 주던가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누가 변해? n이 변한다고. 됐니? 즉 얘는 n에 관한 1차식 꼴이야.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이 n에 관한 1차식 1차 항의 개수 무조건 얼마니? D가 된다. n 앞에는 D만 곱해져. 공차만 곱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이거 최대한 나 이용하면서 문제 풀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방금 쓴 건. 됐지?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질 몇 개만 더 볼게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야, A1, A2 다시 AN이라는 수열은 중괄호로 표기를 합니다. 이러면 수열이야. 알겠지? 수열 AN이 등차래.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 D. 오케이. 자, 이렇게 보자. 얘들아 A2n-1은 뭘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A2n-1은? 자,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 나와? A1, A3, 5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겠냐 아니겠냐? 등차 수열 맞겠지? 공차가 얼마인 등차겠니 대신? 2D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 다음 얘들아 만약에 너희한테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해보자.
an 플러스 an 플러스 1. 1을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가 되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됐어? 얘도 과연 등차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등차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돼. 공차가 얼마야 심지어? 2D야. 자, 이걸 쉽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놈인 거야. 알겠어? 잘 봐. AN이라는 놈은 공차가 D니까 D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꼴일 거야. 맞아? 그러면 A2N-1은 얘들아 어떻게 돼? 뭐 자리에 뭐 대입한 거야? N 자리에 2N-1 대입한 거라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D에 2N-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럼 1차항 개수가 얼마가 됐어 이제? 2D. 그래서 공차가 2D인 거라고. 됐니? 자, 그 다음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놈. AN이 뭔데? D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AN 플러스 1은 뭔데? N자리에 N 더하기 1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됐어? 1차항끼리 계산하면 얼마? 2DN이 된다고. 그래서 공차가 2D라고 얘도. 알겠어? 그래서 1차식이라는 성질을 최대한 많이 갖다 쓰셔야 돼요. 괜찮을까? 1차식이 안 깨지면 다시 물론 이하가 될 수도 있어. 공차가 0이면. 근데 공차가 0인 건 흔하게 나오진 않겠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식의 형태가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앞으로.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문제를 풀 건데 등차 중항의 성질. 얘들아, 중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뭘 의미하겠니? 무거운 항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가운데 중자겠지, 그쵸? 그래서 가운데에 껴있는 항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얘들아, 여기서 내가 등차 중항의 성질을 쓰고 싶거든?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등차 중항의 성질? 말로 기억하자. 가운데 두 배가 앞뒤 합과 같다가 등차 중항의 성질이었어. 가운데의 두 배가 앞뒤 합과 같다. 자, 예시로 이거는 썼다 지울게. 잘 봐. 얘들아, 1, 3호는 등차를 이루고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니? 2씩 커지죠? 가운데 두 배 하면 얼마? 6. 앞뒤 합과 같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요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야. 됐어? 자, 그럼 너희는 이 5개를 보고 등차 중항의 성질 몇 개 쓸 수 있을 것 같니? 몇 가지 쓸 수 있겠어? 4개? 2개? 몇 개? 4개? 물어보는 거야. 4개? 4개? 4개. 4개가 맞아. 왜? 첫 번째. 요 연속된 3개 등차 맞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운데 두 배가 앞뒤의 합과 같아. 됐어? 그 다음 이렇게 연속된 3개 있잖아. 가운데 두 배가 앞뒤의 합과 같아. 맞아? 그 다음 마지막 연속된 3개 이렇게도 가능하지. 어떻게 돼? 가운데 두 배가 앞뒤 합과 같다고. 야, 그럼 하나 남은 건 뭔데? 하나 남은 건 뭔데? 현우야, 4개라며. 뭐라고? 다시. 그쵸. 처음, 자, 이렇게 봐도 등차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간격이 일정하면 무조건 등차야,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도 이 A3는
A1 더하기 A5랑 같아요. 됐어? 자, 일부러 열 맞춰 썼어. 이 두 개는 같아. 둘 다 2A3니까. 괜찮아? 자, 너희가 기억할 거 아랫첨자의 평균이야. 아랫첨자의 합의 평균이야. 그게 같으면 이 둘도 같다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이게 등차수열의 합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사용될 예정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정리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그 1번의 1번 문제 이제부터 나 기본 풀이로 안 풀어. 알겠지? 지금부터 내가 풀이 쓰는 걸 잘 적용하셔야 돼. 그 기본 풀이 일반항을 이용한 기본 풀이는 학교에서 들으세요. 한 번은 들어봐라.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나는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자,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냐, 정문아 쌤이? 이거 보자마자 네, 몇 칸 차이? 3칸 차이. 3D 얼마? 3D 얼마? 18. 됐어? 그러면 D는 얼마야? 어? 맞아. D가 6. 됐니? D 6을 찾자마자 너희가 할 일은 A에는 6엔. 연습해, 연습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야. 됐어? A에는 일단 6엔 때려 넣어. 됐니? 근데 얼마?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된대? 8. 그래서 5 집어넣어서 8 돼야 돼? 22 빼면 되겠다. 끝. 딱 이렇게 푸시면 돼. 알겠지? 아마 학교에서는 자, 등차 처음 가르칠 때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요거니까 우리가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돼. 근데 n에다가 8 집어넣으면 26 나와야 돼. 이렇게 풀 확률이 매우 높거든. 왜냐면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한번 들어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알겠죠? 저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 자, 그럼 다시 2번. 얘들아 몇 칸 차이? 6칸. 오케이. 얘들아 6칸 갔더니만 2라는 게 마이너스 10이 된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D가 마이너스 12였던 거야. 그치? 그럼 D 얼마? D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2n을 일단 써놓고 4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플러스 10 때려주시면 된다고. 됐니?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돼 앞으로. 자, 2에 1, 2번 둘 다 시작. 네, 봅시다. 야, 등차 중앙의 성질을 한 이유가 있겠죠. 얘는 2배의 A3야. 2, 4 평균. 마찬가지로 얘도 2배의 A13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A3 얼마? 27. A3 27. A13 얼마? 127. 얘들아 몇 칸 차이? 10칸 차이. 10D는 100.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여기서 AN을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우리 뭐 구할 거야? A14 구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잖아. 거기에 한 칸 차이잖아. 13이랑. 이렇게 가시면 돼. 13은 127이었고 거기에 10 더하니까 137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자, 그럼 그 2번도 똑같이 가면 되겠다. 우리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게 뭘 의미하지, 얘들아? 6D가 12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8과 A2는 6칸 차이. 됐니?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3A2는 15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A1 더하기 A3가 2A2로 바뀌죠. 자, 그래서 D는 2고 A2는 옵니다. 뭐 구하래? A10. 자, A10은 A2로부터 8칸 떨어져 있다 로 쓰면 된다고. 일반항 세울 필요 없이. 그래서 얼마? 5 더하기 16. 답은
3번. 느낌 알겠어? 수열이라고 니네가 이름 붙여서 배우는 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 비율이 일정. 그쵸? 그래서 항들 간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쉬워.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순간 수열이 싫어집니다. 자, 3번 문제 시작. 네, 지금쯤 나와야 돼요. 3번. 자, 첫 번째 조건 뭡니까? 가. 2배 H 얼마? 0. 그러면 나에 적용시켜야지. H를 0 집어넣으면 절대값 A6은 3. 그럼 얘들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거?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치? 자, 그럼 현재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맞아? 야, 그럼 H7이 0인데 공차가 양수니까 A6은 음수인가를 생각할 바에 아까도 중요하다고 했어. 뭐를? 공차가 양수라는 건 얘들아, AN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라는 뜻이야. 1차 함수. 공차가 기울기라고 1차 항의 개수니까. 그랬는데 가조건이 7을 넣으면 0인 거래. 됐어? 요 높이가 A7이라고 0. 괜찮을까? 그럼 얼마 집어넣으면 n에 6 집어넣으면 당연히 음수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는 거야.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알겠어? A6이 얼마래 그래서? 마3이라는 뜻이지. 나 조건에 의해서. 됐니? 그럼 얘들아, 한 칸 차이에 3 증가했네. 기울기 3이겠지. 1에 3 올라갔으니까.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A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야, 일반항을 세우셔도 되고 그냥 알고 있는 거에서 빽하면 된다. 알겠지? A2가 A7에서 OD를 뺀 거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됩니다. 난 거의 다 이렇게 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4번. 1. 자, 1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식, 앤드, 그래프 처음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풀까? 현우야. 4-1번. 말을 해. 응? 식 세워. 네 맘대로 할 거면 학원 왜 다녀? 그렇잖아. 시키는 것도 못하는데 학원 왜 다녀, 이씨. 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차 얼마? 마3. 그럼 어떻게 써? 마3, n. 일단 써놓고, 얘들아, 첫째 항이 88이야. 1 넣으면 88 돼야 돼. 그래서 플러스 91. 괜찮을까? 내가 찾는 건 뭐라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음수가 되면 좋겠다고. 됐어? 그래서 n은 30.333보다는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언제 처음으로? 31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냥 그래프 그리면 우리 1차 함수 정도는 암산으로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서 얘가 3분의 91이라는 거 쉽게 알잖아. 0 되는 값.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정수 생각해. 30은 이거보다 조금 작네. 31은 얘보다 크지 않을까? 됐니? 그래서 31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구나 라고 적을 수 있어. 알겠지? 괜찮아? 야, 식을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서술형 나와서 그래프로 해서 안 될 수도 있어. 학교쌤이 안 가르치면. 이런 건 틀려, 사실은. 니네한테 AN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점 찍어야 돼, 점.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린 거라서 안 알려주는, 이것만 하면 안 돼, 지금. 알겠어?
자, 두 번째 2번. 물론 이제 나는 알려줬으니 이제 다 그래프로 풀겠죠. 자, 2번은 뭘 의미한다? 2번은 뭘 의미해, 얘들아? 뭐랑 뭐가 절대값이 같아? 그럼 뭐야? A2 더하기 A8은 0이란 뜻이야, 얘들아.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 그럼 누가 0? A5가 0이라는 뜻이다. 됐어? 야, 그럼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안 나온 거지, 사실상. 그치? 그럼 고민하지 말고 두 개 그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차피 둘 다 5일 때 0이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 다음 나온 조건이 6 넣었더니 얼마래? 6항, 마사, 6, 음수. 요거네. 여기까지 괜찮니? 뭐 구해달래? 10항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한 칸 가는데 4만큼 줄었거든? 그러면 내가 몇 가지 가라고? 10가지. 몇 칸 가야 돼? 이거 5칸 가야 되지. 10가지 가려면, 맞아? 그럼 한 칸에 4 줄었으니까 5칸에는 4가 5번 줄었겠지. 됐습니까? 마이너스 20이겠죠. 이게 쌤 실수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칸의 마사가 기울기니까 AN은 마사 N 5 넣어서 0 돼야 돼. 플러스 20. 그리고 여기다가 10 집어넣으세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20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불안한데. 자, 일단 5번으로 워밍업 좀 합시다. 네, 봅시다. 자, 우선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2A3. 그 가운데 것까지 하면은 3A3가 마팔 14. 맞을까? 자, A3 얼마? 마이너스 28. 자, 마찬가지 얘도 2배의 A4가 돼서 3A4가 마이너스 75. 그러므로 A4는 얼마? 마이너스 25.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두 개 몇 칸 차이? 아래로 한 칸 차이지. 플러스 D, 그치? D 얼마? 3. 맞네. 깜짝아.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식 세워, 식. AN은 0 되는 거 모르니까 지금. 이해 갔어? D는 3이니까 3N. 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8 나와야 돼. 3 집어넣으면 9지. 얼마 빼야 돼? 마이너스 37 빼면 돼요. 그럼 우리는 0 되는 값이 얼마? 3분의 37인 거 바로 보이잖아, 그치? 언제 가까운 정수 13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겠죠. 답은 2번. 괜찮아? 오케이. 6에 1, 2번 둘 다 할게요. 미안. 2번만 합시다. 네. 자, 요번엔 갑자기 곱하기가 튀어나와서 골 때릴 수도 있긴 한데 별로 특이한 건 없었을 거예요. A3랑 A5 더하면 2배의 A4가 되면서 그게 36. 현재 나한테 알려준 조건 A4가 18. 그치? 그럼 곱 별거 없네. 대입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누가? A2는 10. 괜찮을까? 몇 칸 차이? 2칸. 그래서 D는 얼마? 4. 됐어요? 그래서 AN은 어떻게 돼요, 식이? AN은 어떻게 돼요, 누야? 4N 플러스 4N 그 다음에 2 넣어서 10 나와야 돼. 플러스 2. 됐죠?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들아? 뭐보다?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치? 자, 요거는 어차피 능백 해봤자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뭐보다 크다 작다는. 알겠지? 그래서 n은 어떻게 돼? 4분의 2분의 49 됐을까요? 그래서 24점 얼마죠? 됐어? 그래서 24가 답이었습니다. 3쪽 갑시다.
자, 3쪽은 뭐 하는 문제였죠? 중간에 껴넣는 거 넘버링 다시 하는 문제였었어. 기억날까? 넘버링이라고 했던 말? 큰 의미 없어 얘들아. 넘버링이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째 항인지 다시 한번 세는 거야. 자, 아래 첨자에 현혹되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맨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첫 번째 항이야 얘들아. 그 다음에 맨 끝이 몇 번째 항인지만 알면 돼. 그건 뭐야? 개수로 하면 돼. 개수. 가운데 10개, 앞뒤 하나하나 몇 번째? 12번째겠지. 이해 가냐? 자, 그럼 몇 칸 차이니? 네, 11칸 차이가 33이구나. 오케이. D는 3.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찾으래 얘들아? X6. 자, X6은 중간에 있을 거야. 그치? 얘 몇 번째 항인지 찾아야 돼 우리. 알겠니? 됐어? 그럼 X1이 몇 번째 항이야? X2는 세 번째. 규칙만 보세요. 규칙. 뭐랑 비교? 아래 첨자. 아래 첨자에 얼마 더했니? 1. 1. 오케이. 7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찾던 X6이라는 거는 7번째 항으로서 첫 번째 항이랑 6칸 떨어졌겠지. 알겠니? 답은 20. 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8, 9번 같이 한 번에 해보세요. 네, 빨리 합시다. 첫 번째 건 어때요, 얘들아? 또 첫 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됐죠? 몇 칸 차이? 네, n 플러스 1칸 차이. 즉 34는 4에다가 n 플러스 1번 더하면 돼. 뭐를? 공차를.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관계식 푸는 거죠. 공차를 n 플러스 1번. 자, 그래서 얼마 나오지 그러면? 14. 답은 3번. 됐어? 자, 얘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얘들아. 그렇다면 몇 칸 차이냐? 몇 칸 차이야? 네, n 플러스 1칸 차이. 그러면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75가 늘어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얘가 1이 아닌 자연수여야 되고 and 얘도 자연수야. 무조건. 맞지? 즉 약수들이죠. 75에. 됐습니까? 그럼 나는 m의 최대값 얘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 d는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어? 근데 1은 안 돼. 뭐냐? 가장 작은 약수 3. 그럼 앞에 거 얼마 돼야 돼? 25 돼야겠지. 그래서 m의 최대값은 24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10에 1, 2번 직접 풀어볼게요. 활용이라. 네, 봅시다. 자, 등차를 이루는 세 수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시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로 놓으셔도 되는데 A 빼기 D, A 플러스 D로 놓으면 조금 더 편해. 곱하기 할 때 편해요, 참고로. 알겠어?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세 개의 합. 이거 더하면 얼마니? 3A는 12. 그래서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 수를 이제부터 4-D, 4 플러스 D라고 보면 돼. 그 다음 세 개의 곱이 48. 세 개 곱해 4-D, 4 플러스 D. 걔가 48. 됐냐? 자, 그럼 양변에서 4를 나누시면 12. 자, 그래서 D제곱이 합차 공식이다 얘들아. 4 나올 거야. 됐어? 그럼 D가 두 가지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넣든 똑같다라고 했어. 답은
만약에 D가 2면 2, 4, 6 순으로 나오는 것 뿐이고 마이면 6, 4, 2 순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등차를 이루는 세수는 2, 4, 6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어? 버텨봐. 죽지마. 지우 죽지마. 자, 새 실근이 또 뭘 갖는데? 등차 마찬가지로 세우면 돼요. A-D, A, A 플러스 D라고 잡고 야, 세 개의 합은 3A. 얼마? 6. 근각계수 관계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두 개씩 곱해야 돼. 이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쏘리 하기 전에 A를 먼저 바꾸자, 숫자로. A는 2. 맞냐? 2 빼기 D, 2 플러스 D. 자, 그럼 이제 세 근을 두 개씩 곱해. 그럼 어떻게 돼? 2-D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D 더하기 2-D 곱하기 2 플러스 D. 맞아? 그게 얼마? 마이너스 4. 됐어요? 야, 정리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진다. 숫자 얼마냐 딱 다 정리하면 12 넘어와서 16 마이너스 2D 플러스 2D 사라지고 D제곱만 남아요. 는 D제곱. 알겠어? 그럼 D가 또 마사 4 나오는데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다고 4라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세 근은 이렇게 생겼어. 괜찮아? 뭐 구하래? K. 세근의 곱 24.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번 시작. 네,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의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가 합니다. 뭐냐면 똑같이 잡을 거야. A-D, D, A 그리고 A 플러스 D. 그리고 나서 너희가 썼어야 돼. 뭐라고? D는 양수다를 쓰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예요. D가 음수면 저건 말이 안 돼. 왜? 빗변을 A 플러스 D로 잡았다는 건 A 플러스 D가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D는 양수다를 잡고 가셨어야 돼. 처음부터. 그럼 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D가 96.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 A 플러스 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연립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래식 같은 경우가 연립이 좀 잘 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A제곱은 4AD라는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됐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A는 절대 0일 수 없어.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A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에다가 4D를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 4D 집어넣으면 4, 2D 2분의 1 곱해서 3D 96 맞을까? 그래서 D는 D제곱이 얼마? 16. D가 4 또는 마4. 하지만 이 문제에선 무조건 4여야 되는 거야. 둘 중 아무거나 돼도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4여야 된다. 됐어? 뭐 구하래? 둘레? 둘레는 얼마? 3A. 답은? 3A는 몇 D? 12D. 그래서 48. 됐어요?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네, 뭐 식만 잘 세우면 되죠. 다음처럼 식 잡아주시고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 스타트 끊으셔야 되고 다 더했을 때 5A이고 그게 120으로 요게 24 뭐 24 빼기 D 24 빼기 2D 24 플러스 D 24 플러스 2D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가장 작은 두 놈의 합이 48 마이너스 3D가 나머지 합의 7분의 1. 반대로 얘를 7배 하면 나머지 놈들의 합 얼마?
72 더하기 3D랑 같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넘겨주시면 48 곱하기 7 빼기 72는 24D. 너무나 당연하게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왼쪽 걸 계산할 바에 얘들아, 양변에서 24를 나눌 때 요거 얼마? 14 빼기 3이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요게 D. 그래서 D가 11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가장 많이 받은 놈인 것 같아요. D가 11이니까 답은 46 어렵지 않게 구해질 겁니다. 13번으로 갑시다. 자, 등차중앙 성질에 관련된 문제들만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미 다 한 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야, 주어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이 등차래.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 맞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얘들아 x에 얼마 대입해? 마일이겠죠? 그래서 f 마일, f1, f2가 순서대로 등차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가운데 거 2배 2 곱하기 f1는 앞뒤의 합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을까?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까?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그 전에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얘는 무슨 정리야?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정리였어? 인수 정리였죠. 뭐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즉 f 마 2가 4 빼기 2a 더하기 b인데 그게 0이라는 뜻이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b 대신에 2a 빼기 4를 대입할 거야. 그럼 주어진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 2a 빼기 4를. 그러면 어떻게 돼? 3a 빼기 3는 자 2a 빼기 4니까 a 빼기 3 더하기 4a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떨어지겠죠? 6a 빼기 6은 5a 빼기 3 a는 3 대입하면 b는 2 둘의 합 답은 5 문제 없죠 이거? 됐어? 그냥 활용이야 활용. 얘도 똑같이. 자, 그러면 14번에 첫 번째 거만 할게요. 뭐 두 번째 게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서 14의 1번만 풉시다. 14의 1번. 네, 뭐 얘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수의 나열이고요. 5, A, B, C, 17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우리 눈에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보자마자 일단 B는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됐어? 이 B가 얼마? 22니까 B는 11. 오케이. 얘 11이야. 됐어? 야, 그러면 내가 원래 구해야 되는 게 뭐니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A 더하기 C는 2B인데? 맞아? 그래서 22지.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답 아닌가? 답은 33. 됐어요? 이렇게 모양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A, B, C를 각각 얼마인지 안 구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5번이 그거에 조금 심화된 문제예요. 15번 시작. 봅시다. 15번.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하다. 2B는 A 더하기 C다. 얘는 가지고 가야 되는 조건이야. 그치? 이 모양을 최대한 만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가조건에서 얘들아 밑이 다 동일하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을까? 야, 그러면 A 더하기 C 자리에다가 2B 대입합시다. 됐지? 그럼 좌변의 지수 얼마만 남아? B만 남고 그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5라는 내용이야. 됐죠? 자, 나 조건 A 더하기 C 플러스 CA 뭐 AC라고 쓰자. 26 괜찮을까? 얘들아 A 더하기 C가 뭐랑 같다고? 2B 근데 B가 5니까 2B는 10 고로 누가? AC가 얼마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원했던 건 이 둘의 곱입니다. 답은 80. 빼려다가 안 뺐어. 아마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학교에서 쌤이 언급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한번 알고는 갑시다. 조화수열이라는 말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다르게 어떤 세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역수를 취하면 등차수열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게 바로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은 하모닉 시퀀스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 하모닉이라고 하면은 니네 하모니 알지? 하모니. 영어 단어 하모니는 알고 있죠. 조화. 그치? 그래서 역수에 관련된 놈들을 수학에서는 하모닉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해요. 직역한 거야, 직역. 그래서 조화수열이 됐어. 알겠지? 역수랑 관련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조화수열 나오고 1학년 때 뭐 나왔어? 조화? 안 나왔어? 평균 기억나니? 미안해요. 자, 그럼 조화수열은 말 그대로 뒤집어서 등차구나 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조화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오케이 역수 뭐라고? 등차. 괜찮을까? 그럼 이 세 개가 등차니까 우리는 가운데 두 배가 앞뒤 합.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A랑 10이랑 B가 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AB 10, A 10B. 그럼 얘도 어때요? 가운데 두 배는 앞뒤 합. 됐어? 뭐 구해달라고 했지 얘들아?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면 합 알고 있으니 곱만 알면 되겠지. 그건 어디에 있어? 왼쪽 식에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봤지 1학년 때. 통분. 자, 그러면 분자가 20이야? 그러면 분모는 50이겠네. 오케이? A, B는 50. 됐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번 빼자. 답은 300. 여기까지 괜찮니? 자, 17번까지 같이 볼 거야. 17번도 얘들아 뭐 YZ, XY, EXZ 이상한 말이 나와 있는데 양변을 XYZ로 나눠보시면 X분의 1, Z분의 1, Y분의 2 괜찮아? 어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등차 맞아? 그러면 XYZ는 뭐라고? 조화. 안 나올 거라서 같이 푸는 거야. 조화라는 단어를 직접 쓰긴 어려워서 역수가 등차인 걸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답은 3번입니다. 17번 그래서 자 우리 18번까지는 한번 풀어보고 조화수열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풀어봅시다. 자, 두 쪽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두 쪽 빨리 힘내보자. 등차 수열의 합.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누구냐? 시그마. 등차 수열의 합. 왜?
아, 안 풀었어 방금 나? 미안하다. 혼자 흥분했네. 18번은 안 풀고 넘어가. 18번 풀어야 돼요? 잠깐 킵. 자, 18번 빠르게 설명할게요. 야, 역수가 등차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겁먹지 말고 24분의 1, 12분의 1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역수들이. 됐어? 야, 그러면 얘는 24분의 2 아니냐? 맞아? 이거 등차라며. 얼마씩 커져? 24분의 1씩 커질 거라고. 그치? 그럼 나 몇 찾으래? 12번째야. 그럼 내가 여기 12번째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A 12분의 1일 거야. A 12의 역수. 됐어? 얘는 어때? 24분의 1. 맞아? 첫째야. 더하기. 공차. 몇 칸 차이냐? 11칸 차이일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얼마? 24분의 12. 2분의 1. 그럼 A12는 얼마? 2. 답은 3번.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수학자 누구라고? 시그마는 수학자가 아니에요. 시그마는 로마 기호 이름입니다. 알파, 베타처럼. 시그마, 오메가 이런 건 다. 그치? 수학자 누구?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우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거야. 초1도 하는 건데 니네가 못하면 바보 소리 듣고 멍청이 소리 들어야 돼. 알겠지? 이해 갔어? 어떻게 했어?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뭔 짓을 했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했어. 얼마? 5050 다 외우고 있잖아. 못 외워? 외우지? 어떻게 구했어? 양 끝에 합 더하고 그 다음 끝에 합 더하고 그게 다 100일이죠. 일정하지? 그게 몇 개 있어? 50개이지. 100개를 2개씩 묶었으니까. 그래서 곱해서 5050 나오는 거지. 그 아이디어라고. 왜? 등차 수열도 내가 등차를 이루는 AN이 있어. A1, A2, A3, 점점점, 뭐 AN-2, AN-1, AN, 점점점. 난 AN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 얘들아.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둘의 합은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 그 앞에 둘의 합과 동일해요. 됐어? 어떻게 동일하다고 했지 아까? 아래 첨자의 합이 같으면 항상 같은 거야. n 더하기 1이죠. 얘도 n 더하기 1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n항까지의 합을 우리 SN이라고 한다면 이 SN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자고? 맨 앞과 맨 뒤에 합을 쓰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전체 몇 개니 얘들아? 전체가 몇 개니? n개겠지, 그치? 그 n개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2개씩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나오게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n-1칸 떨어져 있다라고 쓴다고 했어. 그치? 얘를 대입해. an 자리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 뭐야? 2분의 n의 일부러 따로 쓸게. a1 더하기 n-1d. 이렇게도 바뀌어. 노란색을 대입한 거야. 주어진 식에 여기다가 대입했어. 됐나요? 자, 두 가지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두 식의 성질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봐. 얘들아, 얘는 결과적으로 양 끝에 합이 일정하다는 아이디어를 쓴 거지. 그치? 얘는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요걸로 계산하셔도 돼. 꼭 끝항일 필요 없어. 꼭 첫항일 필요 없어. 됐어? 뭐도 가능해. 그러면 2분의 n에
A3 더하기 AN-2로도 총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첫항 끝항 몰라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거는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계속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뭐만 같으면 된다고? 아래 첨자의 합만 같으면 돼요. 아래 첨자의 합. 알겠어? 아래 첨자끼리 더했을 때 똑같으면 뭐 항상 같은 값이야. 등차에서. 그러니까 공식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첫항 끝항 몰라도 이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물론 이 공식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이야. 그치? 근데 너무 조금 귀찮단 말이야. 오케이? 문제에서 첫항과 공차를 주고 합구해라는 문제는 진짜 기초적인 문제고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됐어? 그럼 니네가 이 두 번째 식에서 알아낼 성질은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얘들아. 다른 건 다 숫자야. n만 문자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n제곱이 무조건 생겨. 괜찮니?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개수 찾아야 돼 얘들아. 2차항 개수 얼마야? n제곱 앞에 얼마 곱해지니 얘들아? 정확하게 생각해. n제곱 앞에 얼마 곱해져? 2분의 d. 이거 전개할 생각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2분의 d n제곱이 된다고. 자, 마지막 n이 괄호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에 요 놈은 상수항이 없어.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2차항 개수는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 저 위의 식에선 첫항 끝항 몰라도 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아래 식에선 이런 성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9의 1번 문제. 얘들아 1항부터 10항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2항이랑 10항 줬네. 어떻게 처리할까? 몇 칸 차이니? 8칸 차이 괜찮니 얘들아? 파의 D 얼마? 파의 D 얼마? 16. D 얼마야? 2. 그러면 A1 얼마니? 3. 됐어? 자 그럼 A1이 3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2분의 항 개수 A1 플러스 A10 하면 끝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얼마야? 3 더하기 22, 24, 12, 120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어? 자 2번 2번은 뭐 해달래? 2번은 뭐 해달래 얘들아? 지워야겠네. 안 지우고 쓰려고 했는데.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우와 우와 쌤이 생긴 거랑 다르게 조금 칠판 청결도에 조금 민감해요. 이러면 수업할 맛이 안 나지. 자 2번. 자 우리 A1부터 AN까지의 합이 160이야. 그때 A2가 9고 A7이 19래. 야 요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니?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요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치? 어떻게 구할까? 등차 먼저 구하고 첫째 항을 공차를 구하고 첫째 항 구하자. 맞죠? 자 그러면 잘 봐. 두 개를 뭐해? 빼. 몇 D? 5D가 얼마? 10. 그러면 D는 2.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2를 빼. A1 얼마? 7이지. 얘들아 요걸로 SN10 구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 거야. 잘 봐야 돼. 요거 SN은 아까 말했지? 얘네 n에 관한 몇 차씩 나와야 된다고? 2차씩 상수항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2차항이 개수 얼마라고? 공차의 절반. 맞아? 1. n제곱. 일단 써.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S1이 뭘까? S1이 뭐야? SN이 뭐였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S1은 뭐겠니?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니까 뭐만 있어? A1이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때? 1 넣으면 7 나와야 돼. 이해가? 그래서 플러스 6n이야. 상수항 없이. 상수항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등차수열의 합. 1 넣어서 7 나오도록. 괜찮니? 얘가 얼마 되길 바란다고? 160.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당연히 n이라는 놈은 자연수여야 하니까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암산이 안 돼요. 16에 10인가요? 됐을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10쪽에 붙어 있으니까 답은 10. 됐니? 오케이? 네. 자, 20번에 1, 2번 다 합시다. 네. 봅시다. 자, 우선 20번은 얘들아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너무나 땡큐한 문제야. 그치? 그래서 뭐 해줘야 돼? 220이라는 n항까지의 합은 항의 개수의 절반 2분의 n 거기에 첫 항과 끝 항의 합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괄호 안에가 40 약분하면 20 n은 11 라고 나올 거야. 즉 무슨 말이야? A11이 마 10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A1이 50이야. 괜찮을까? 그러면 공차 얼마니? 얼마? 그래. 왜 10이야? 너 자꾸 이상한 얘기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쓰실 때는 가장 그냥 최대한 가까운 거 써요. 얘랑 얘. 됐죠? 몇 칸 차이? 5칸. 5, 6에 30. 마이너스 30 추가해 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40이라고 답을 적을 수 있겠지. 괜찮니? 오케이. 라스트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집에 보낼 뻔했네. 자, A5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얘들아? 2배 A9야. 알겠어? 평균 생각하라 해서 평균. 됐니? 그러므로 우리 A9는 얼마야 그냥? 0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 S18은 2분의 9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치? 어떻게 구해야 될까? A9가 0이래.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 아무 생각이 없어. 없어? S18은 얘들아 2분의 18 항의 개수 A1 플러스 A18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잘 봐, 잘 봐. 그러면 2분의 18에 나 요거 최대한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중앙으로 만들면 될 것 같거든? 그러려면 9라는 평균이 나와야 돼. 아래 첨자 더해서. 맞지? 그래서 A1, A17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으면 베스트. 왜? 요게 A18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러면 누가? 요만큼이 0이야. A1 더하기 A17이 2A9가 되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라고? 2분의 9라고. 됐어? D 얼마? 2분의 1. 자,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A13. 알고 있는 건 A9. 4칸 차이. 됐죠? 0 더하기 4D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1번. 자, 21번 빠르게 시작.
네, 보세요. 이게 수열이 약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질 거거든, 얘들아. 연습을 니네가 뭘로 하는 게 좋냐면 일반항은 최악이긴 해요. 여기다가 A 플러스 7D, A 플러스 4D, A 플러스 2D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어떻게? A8은 얘들아 몇 칸 차이냐? 5칸 차이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마4의 5D 라고 쓰면 돼. 바로. 됐지? 다시 우변. 얘들아 A5는 2칸 차이야. 마4에 2D 더하면 A5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전개 마이너스 8 10D 마이너스 12 6D 4D가 마4 D는 마1 공차 구했다. 됐냐? 뭐 구해달래?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S12. 자, 그러면 나는 잘 봐. S12라는 건 얘들아 2분의 한 개수에 A1 더하기 A12거든? 맞아? 근데 A1도 모르고 A12도 모르지? 나 뭐 알아? A3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A3으로. 그럼 나머지 합은 뭐라고? 아래 첨자 같으면 된다고. A10 알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2분의 약분하자 이제. 6 곱하기 A3은 얼마였어? 마4. 얘들아 A10은 몇 칸 차이냐? 0부터 7칸 차이지. 맞아? 그럼 이거 7번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죠. 괜찮을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90. 출발.